한국 스포츠계에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대한체육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과감한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예산 집행권을 일부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왕국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과도 같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는 연간 4,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각 종목 단체와 시도 체육회에 배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이 중 416억 원가량의 지자체별 생활체육 예산을 직접 지자체 교육청에 교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닙니다. 스포츠계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혁명적인 시도인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를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대한체육회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국 스포츠계가 태풍의 눈에 들어섰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대한체육회장 이기흥과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닌 한국 스포츠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대사건인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 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집의 벽지를 벗겨내듯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들춰내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축구협회의 경우 615억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회계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협회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죠. 더불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협회장의 독단으로 이뤄진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체육이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는 스포츠계가 본연의 목적을 잃고 권력과 이권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비판도 날카롭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비대해진 권력기구로 변질되었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의 연임 제한 폐지 시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마치 왕조시대의 종신 집권을 연상케 하는 행보였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에 대해 연임 제한 규정은 사유화 방지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폐지를 하고 싶으면 하라. 대신 정부 지원금 4,200억을 모조리 삭감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두었습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폐단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스포츠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도 궁지에 몰려 있는데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축구는 여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는 많은 이들의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피파 랭킹이 100계단 이상 낮은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며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에 실패한 것은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협회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며 협회에 대한 불신만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서전 축구의 시대를 발간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자화자찬이라고 비난했죠. 실패와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전가하며 비판에는 소송으로 대응하는 그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몽규라는 인물의 존재는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모두 합쳐 형상화시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 혈연주의에 기반한 낙하산 인사, 책임 회피와 권력 남용, 투명성 부족 등은 오랫동안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해온 요소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유인촌 장관의 개혁 의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인물의 교체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이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더 이상 현 상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지 표현이었는데요. 앞으로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의 저항은 거셀 것이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오직 경기력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스포츠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스포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엘리트 체육에 치중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미래의 스포츠 인재 발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편없는 시스템 속에서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모지 같은 성장 환경 속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재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들을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선수들의 실력에 걸맞은 선진적인 스포츠 행정 체계를 갖출 때인데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기흥과 정몽규로 대표되는 구시대적 스포츠 행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대한체육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체육회만 쏙 빼고 지자체를 통해 체육 예산을 교부하는 건 체육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배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체육회장 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에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복잡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띠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누려왔죠. 그러나 최근 체육계의 각종 비리와 부패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체부는 더 강력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향해 던진 첫 번째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포츠 행정 전반의 혁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국 스포츠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한국 스포츠계에 새로운 봄을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간절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